안녕하세요. 동대정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주 탐구 실험 주제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비교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탐구 실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물체가 낙하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교과서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갈릴레이의 생각, 뉴턴의 생각, 이렇게 세 사람들의 생각이 써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물체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그림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쉬운 생각입니다. 무거운 물체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천천히 떨어진다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무거운 거나 가벼운 것이 떨어지는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후에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중력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나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은 모두 중력 때문이다. 즉 중력으로 인해서 물체가 낙하를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에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활동 1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황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는지 가벼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림 가에서 질량이 큰 A가 B보다 먼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질량이 큰 A가 무거운 물체입니다. 질량이 작은 B, 가벼운 물체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림 나와 같이 A와 B를 실로 묶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실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A는 빨리 떨어지려고 하고 B는 천천히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B가 A보다 천천히 떨어지게 하려고 하므로 B는 A가 빨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 A는 B를 빨리 떨어지게 하려고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느냐? A 혼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떨어지지만 B 혼자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A보다는 느리게, B보다는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 다와 같이 A와 B를 합한 질량과 같은 질량의 C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자, 이번에는 C 하나를 떨어뜨릴 건데 이 C의 질량은
A와 B를 묶어 놓은 것과 같은 질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정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했었던 A가 B보다 빨리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C라는 물체 하나는 A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A보다도 더 빨리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은 A보다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써 있는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 나와 그림 다는 물체를 묶어 두었느냐 아니면 한 물체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질량의 물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A보다는 느리게 B보다는 빠르게 떨어진다고 했는데 다에서는 A보다 빠르게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가정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물체가 빨리 떨어지느냐, 늦게 떨어지느냐는 이것이 가벼움과 무거움과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물체가 가볍고 무거운 정도는 떨어지는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가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에 대한 운동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화면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운 화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물체가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래쪽이 중력의 방향이고 가로 방향은 그것과 수직된 방향, 수평 방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물체는 옆으로도 이동하지만 아래로도 이동을 합니다. 이때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운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기다란 종이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으로도 기다란 종이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각각 점들이 어디 부분에 표시가 될 것이냐, 각각의 점들이 어느 부분에 표시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점들이 어느 부분에 표시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가 잘려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점들은 물체가 떨어지는 모습을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띠는 그것을 점과 맞추어서 수평 방향의 띠 하나, 수직 방향, 즉 중력의 방향으로 띠 하나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나타내는 점을 점선으로 표시를 했고 그걸 맞추어서 자른 모습입니다. 이 잘려져 나간 그 띠를 여러분 교과서 23쪽에 있는 그래프에 옮겨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옮겨 붙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23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3쪽으로 오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연직 방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중력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직 방향이라고 써 있는 것은 중력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있는데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세로축은 속도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잘라놨던 띠를 그대로 붙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띠를 보겠습니다. 중력의 방향으로는 갈수록 띠가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띠의 간격이 넓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폭은 그대로 있으므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됩니다. 잘라놓은 것을 그대로 옆으로 붙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평 방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수평 방향으로는 길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길이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띠를 잘라놓은 것이 왜 속도의 그래프가 되느냐라는 것을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을 수 있는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이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띠를 잘랐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잘랐냐? 사진이 찍힌 순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잘랐습니다. 근데 사진이 찍힌 순간이라는 것은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똑같다. 근데 띠를 잘랐으면 그 자른 길이가 있겠죠. 그 길이가 바로 이 거리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띠의 길이가 곧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연집 방향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운동을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 연집 방향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와 똑같은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다면 그냥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똑바로 떨어지는 운동과 같은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방향의 경우에는 위에서 바라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 물체는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만 이동을 하는데 옆으로 운동을 할 때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질문이 있으니 거기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연직 방향 그래프와 수평 방향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자, 연직 방향 그래프는 자유낙하할 때와 같습니다. 자유낙하라는 것은 가만히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내려오는 중력에 의한 그 운동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평 방향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 수평 방향 그래프는 등속도 운동을 나타냅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또는 밀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등속도 운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면은 이런 운동을 합니다. 포물선 방향으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물선을 보지 말고 수평 방향과 중력 방향, 이것을 연직 방향이라고도 우리 얘기했었죠. 연직 방향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속도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져서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아주 자세히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두 수업을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